서울의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당선되고 취임하는 첫날부터 당면한 부동산 문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후보, 바로 오세훈 후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세훈 후보에게 큰 박수, 열띤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님의 유세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을 역임하신 진수희 중구 삼동구 갑 위원장님의 유세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수희 위원장입니다. 오늘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우리 성동이 낳은 성동의 아들 오세훈 시장 후보가 이곳에 여러분들을 뵈러 왔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이곳 서울숲입니다. 이곳 서울숲은 우리 성동 주민들뿐만 아니고 온 서울 시민들이 사랑하는 휴식 장소입니다. 이 서울숲,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즐겨서 활용하고 계시는 이 한강 고수부지 한강 르네상스 사업, 민주당 시장 시절에 한 겁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 국민의힘, 우리 당이 시장직을 가지고 있을 때 해낸 사업입니다. 여러분, 지난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애용하시는 그런 사업 한 가지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자기 편 사람들 온갖 일자리 만들어서 그 일자리 맞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편가르기 한 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잊고 계실지 모르는데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 왜 하게 됐는지 그거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제 입에 담기도 싫은 바로 전임 시장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이 정말 피땀 흘려 일해서 낸 그 세금, 피같은 세금 570억을 들여서 이 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손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주시고 회초리를 드시고 투표장에 가서 확실히 표로서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죠?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상으로는 두 자릿수 이상의 격차를 벌리지만 이거 투표하지 않으면 말짱 신기루 같은 그런 수치입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 같이 투표장에 가셔서 반드시 기호 2번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하셔야만 이 서울이 바뀌고 이 민주당 책임을 묻고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시겠습니까? 오세훈! 제가 여러분들께 꼭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할 때 취임사를 듣고 저도 부분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약속한 거 한 가지라도 지킨 게 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한 가지는 있죠. 한 가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 그 한 가지 약속 외에는 지킨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지난 4년 동안 일자리 사정이 나아졌습니까? 전혀 아니죠. 우리 청년들 정말 알바 천국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지지한 국민들의 대통령뿐 아니고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의 대통령도 되겠다. 국민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국민 통합적인 대통령 노릇을 해왔습니까, 여러분? 철저히 편가르기 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만 국민으로 여기고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야당에 대해서는요, 북한의 김정은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북한의 김정은 생각하는 것의 10분의 1만 야당을 우리 국민으로 대접하고 대화의 상대로 했었다면 오늘날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또한 자신이 약속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하는 그 취임사, 대통령 스스로의 손으로 쓰레기통에 완전히 집어넣었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사람이 먼저다라는 정치 구호는 결국은 내 사람이 먼저인 것으로 그렇게 판명났습니다. 그러고도 이번 보궐선거에서 표를 달라고, 지지해달라고, 이런 후안무치하고 뻔뻔스러운 이 민주당, 또 민주당의 정치인들을 우리 서울 시민들, 현명한 서울 시민들, 그리고 성동구의 주민들은 이번 4월 7일 반드시 투표장에 투표하심으로써 심판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 모이신 김에 제가 우리 서울숲 근처에 있는 그 갤러리아 폴의 아파트 주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아크로 포리스트 주민 여러분들 민원 하나만 꼭 우리 후보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요, 이 서울 시민 모두가 즐기는 이 서울숲 저 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재도 이 주차장은 좀 협소한, 그래서 늘려야만 되는 그런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저 주차장 부지를 아파트로 주거지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것만큼은 우리 후보께서 반드시 막아주실 것을 제가 이 아파트 주민분들을 대신해서 후보님께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 주차장 부지를 아파트로 만든다는 거, 이거는 또 민주당답지도 않은 공약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꼭 좀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민 여러분, 진수희 장관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오늘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시며 선대위 뉴미디어 본부장을 맡고 계신 허은하 비례대표 국회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재 여의도 연구원장이시며 중구 성동구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지상욱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동구의 주민 여러분, 특히 이곳에 사시는 성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상욱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진수희 장관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진수희 장관님은 중구 성동구 갑, 저는 중구 성동구 을, 그래서 우리 오세훈 후보님, 오세훈 형님과 함께 진수희 누님, 지상욱, 이 오세훈, 진수희, 지상욱, 이 3남매, 거기다가 김병민, 김재섭, 이 5남매가 모였는데요. 지난 선거 때, 작년 총선 때 다 떨어졌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 모인 겁니다. 그죠? 그런데요, 좀 전에 진수희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이곳에 모인 이유는 원래 이곳에 모일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성비위 문제로 보궐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이름도 비슷한 박영선 후보가 박원순 시즌2를 하겠다고 박원순에서 박영선으로 바통 타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허락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꼭 막아주셔서 우리 정말 당선되면 그날부터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준비되고 경험 많은
우리 오세훈 후보를 꼭 서울시장으로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약속하시겠죠? 보궐선거가 생기면 그 기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할 때 당헌에다가 약속을 했습니다. 국민한테 우리가 잘못하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는요 바꿨습니다. 다음번에 대선에 나가겠다는 이낙연 씨가 대표로 하실 때 이낙연 전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요, 단 한마디도 그 기책 사유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고 당원 당규를 바꿨습니다. 뻔뻔하게도 당원 당규를 바꾸고 당당하게 후보를 내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겠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 이낙연 전 대표 말대로 요번에 심판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새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너무 힘드시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대는 꿈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내 자신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 이후는 인생에 낙이 없다. 이런 시대 살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정부 여당 문재인 정부 책임 아닙니까,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시면 10대는 꿈을 키우고 20대는 답을 찾고 30대는 집 문제를 해결하고 40대 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50대 가장 활발하게 일하고 60대 이후에는 내가 키운 자식들로부터 봉양을 받는, 그 옛날에 우리가 한참 잘 살지 못했을 때도 누렸던 그런 행복과 안락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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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권, 또 박원순 시절 9년 제일 잘못한 거 뭡니까? 국민이 가장 고통받는 게 부동산 세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은요, 모든 정책을 만들 때 국민의 삶보다 자신의 표를 얻기 위해서 국민을 선긋고 갈라칩니다. 집을 가진 분, 집 없는 분을 가릅니다. 또 집을 재산으로 생각하는 분, 집을 삶의 기본 터전으로 생각하는 분 편을 가릅니다. 서울과 지방을 편을 가릅니다. 강남과 비강남을 편을 가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표를 갈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능하고 오만한 정부가 그렇게 표만 생각하고 국민을 갈라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동산 세금 문제가 엉망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살라고 하니까 대출을 막고 집값이 올라서 고통을 받게 합니다. 집을 가진 분들은 세금으로 두들겨 패서 돈을 뺏어서 자기네 쓰고 싶은데 쓰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 결혼하려니까 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벼락거지 전세 난민이란 말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은퇴해서 평생 땀 흘려 벌어 가지고 있는 집 한 채, 세금이 오르니까 그 집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세금 내고 저쪽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분들이 적폐입니까? 신혼부부가 집을 구하겠다고 하고 대출 얻겠다고 하는 분들, 전세를 살겠다고 하는 분들은 내 평생 땀 흘려서 집을 얻은 1가구 1주택자, 이런 분들이 적폐입니까? 아니죠.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나선 이 정권, 더한 적폐로 국민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이번에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세훈 후보, 오세훈 형님, 종로, 중구, 성동구를 선거할 때 같이 오지 브라더스 차지하자고 했는데 못하셨습니다. 여기 다 떨어졌잖아요. 이 한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못한 거 오세훈 서울시장 만들면 여러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오세훈은 시장 되는 날, 그날부터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가슴과 머리로, 경험으로, 능력의 깊이와 크기가 다른 오세훈을 꼭 서울시장으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힘찬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지상욱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국민의힘 기호 2번 오세훈 후보를 소개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듣기 거북하시죠?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열을 좀 냈더니 목소리가 좀 상했습니다. 제가 하도 열을 내니까 어제 밤에 걱정이 되셨는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 일부러 들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조금 좀 열을 낮추라고 그렇게 청해 오셨어요. 마침 여기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여기 몇 분이 이걸 저한테 전해 주셔서 이걸 가슴에 안고 이 정부에 대해서 좀 독한 소리 하고 싶은 거 좀 참고 조금 좀 순하게 얘기하려고 요거 가슴에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여기서 태어났다는 거 다 알고 계시나요? 네, 성동구 성수동 1가 656번지가 제 본적입니다. 여기서 아마 멀지 않은 곳일 거예요. 바로 아마 요 근처일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곳에 오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곳이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발전하고 있죠? 그런데 조금 더 발전하면 좋겠죠? 예, 지금 우리 진수희 누님 그리고 또 지상욱 동생 같이 당선됐었으면 참 좋을 이곳 광진, 성동 이게 다 인접해 있는 지역군데 오늘 이렇게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들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제가 왜 그런 표현을 쓰느냐면 여기 옆에 우리 좀 전에 연설했던 김병민 후보 정말 파릇파릇 젊음이 넘치죠? 네, 또 우리 옆에 도봉의 김재석 위원장 30대 중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에요. 비대위원이에요. 여러분 국민의힘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호은아 같이 오셨는데 도와주시려고 오셨어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 진수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지금 응어리가 많이 져 있어요. 그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참 제가 독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제는 하겠는데 일은 진짜 못하는 대통령 맞죠? 예. 뭐 일자리도 못 만들고 그렇다고 해서 빈부격차를 줄인 것도 아니고 더 넓혀놨죠. 그죠? 예. 일자리가 생겨야 여러분 자제분들 취직할 거 아니에요. 예, 취직하고 하지 못하고 지금 집에서 쉬고 있는 그 아들, 딸 모습을 보면 부모님 심정이 타들어가죠. 예, 아마 저 사람들 코로나 핑계 대면서 지금 한시름 났다고 핑계댈 게 생겼다고 속마음으로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을지 모르지만 코로나 오기 전에 훨씬 더 심각했죠. 아무리 좋게 표현해도 실패한 정부입니다.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맞죠? 거기다가 대통령은 실패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또 전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안희정 지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박원순 전 시장, 부산의 오거돈 시장. 아니 이게 나라꼴이 이게 뭡니까? 나라꼴이 이게 정말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우리는 한때 정말 세계 최인류 도시를 꿈꾸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되면서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5만 달러도 만들고 그리고 돈만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가 점점 성숙해져서
졸부 소리 안 듣고 진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각국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나라 만들 수 있다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시절에는 정치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이제 더 이상 돈 버는 거는 조금 덜 신경 써더라도 우리나라를 진짜 세계에서 존경받는 그런 품격 있는 나라 만들면 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조금 뒤로 처진 분들,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보듬어서 따뜻하게 공존하고 상생하는 나라 만들면 그게 진짜 선진국이지 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이제 조금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한 10년 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서 이제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K방역 자랑하더니 백신 확보를 전 세계에서 102번째로 했어요.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하고 게을러도 이렇게 게으르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원칙과 상식은 땅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잘못했으면 그냥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요번에 저희가 이거 진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 단 한 번을 보셨습니까? 아무리 잘못한 일을 해도 꼭 변명을 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정권. 정말 국민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속에 응어리가 맺혔죠?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격차가 벌어지는데도 뭘 잘못했다는 말도 없이 그냥 표 얻으려고 반성한다는 표현을 이제 처음으로 한번 합디다. 엊그저께 이낙연 대표가 뜬금없이 갑자기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난 아유 왜 반성하나 보다 그러고 그 앞에 봤어요. 그랬더니 뭘 잘못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잘못했대요. 아 모두 잘못했어. 아니 그러면 전부 잘못했다고 하든지 그냥 갑자기 잘못했다 그러니 이게 사람이 어리둥절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잘못했다 그럴 일이 아니죠. 대통령께서 국민 여러분 4년 동안 생각해 보니까 일자리 대통령 한다 그랬는데 일자리도 못 만들고 빈부격차 해소한다 그랬는데 빈부격차도 해소 못하고 주택가격 올려놓은 건 정말 그거는요 천추에 남을 큰 대역 죄라고 해도 그거는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고 전세값이 오르고 그리고 월세값이 오르면 여러분 주머니가 얇아져요. 그렇죠? 아니 다음번에 전세금 올려줘야 되고 월세 더 내야 되는데 시장 가서 만 원짜리 들고 가서 장 보려고 갔다가 8,000원밖에 못 써요. 왜? 저축해가지고 다음에 월세 주고 전세금 올려주고 그리고 아이들 시집장가 갈 때 전세라도 해줘야 되는데 점점 이렇게 다락같이 올라가니 쓸 돈이 없으니까 시장 가면 돈을 못 쓰잖아요. 그럼 시장 상인들도 돈을 못 벌죠. 그러니 물건이 팔리겠어요? 그러니 기업도 안 되죠.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생기는데 일자리를 못 만드니 자제분들 취직 못하죠. 그러니까 또 경제가 안 좋아지죠. 쓸 돈이 없으니. 이 악순환인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단 한 번도 4년 동안 해고해 보십시오. 단 한 번도 국민을 전체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든 것을 반성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를 비판하면서 뭐라고 비유를 했더니 제가 좀 과한 표현을 한다 그래서 하지 않겠어요. 근데 선거 때는 비유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슨 비유만 하면 망언이라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5년 동안 경험해 보면서 제일 답답했던 것은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웠던 게 후임시장에서 전부 취소된 겁니다. 이곳 성동구에 해야 될 일 많죠? 방금 전에 우리 진수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에는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일단 여기 용비교 많이 막히는 거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죠? 네, 진출로 많이 막히죠? 그 다음에 여기 주차장을 팔아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숲세권에서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드리려면 숲을 더 많이 만들어야죠. 그래야죠. 그래서 이 공원도 생긴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 한강변의 면한 자치구들은 제가 무슨 일이 있어라도 녹지 면적을 2배는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가 시장 시절에 한강 산책로를 자전거길하고 보행로를 분리해서 지금 주말에 나가보면 굉장히 많이 즐기고 계시는데 지금 후회가 돼요. 기왕 만드는 거 좀 넓게 만들 걸. 그때는 이렇게 많이 이용하실 줄 상상을 못했어요. 한강변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녹지도 늘리고 나무도 많이 심고 여러분 여가 시간 즐길 수 있도록 반드시 서울시를 녹색도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발전이 제일 늦은 곳이 사실은 요 근처는 지금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갔지만 사실 성동구 전체를 그렇고 봐도 그렇고 성동구, 광진구 이곳에서 가까운 동대문구를 비롯해서 중랑구 서울에서 제일 낙후된 곳이죠. 예, 제가 시장 때 재산세 공동과세에서 강남, 서초, 송파, 중구에서 재산세 많이 거치는 거 절반 뚝 떼어가지고 나머지 재정 형편이 어려운 자치구에 나눠주는 공동세, 공동과세제도 실시해서 그 자치구들 20배, 30배 재정적으로 열악했던 것을 한 4대 5대 1로 줄였습니다. 요번에 들어가면 그거 다시 한 번 더 비율을 늘려서 어려운 자치구들에게 좀 더 많은 재원이 갈 수 있도록 해보려고 그러는데 찬성하세요? 네. 그리고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삼표 레미콘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 제가 시장일 때도 어떻게든 이게 도심에, 저 회사에는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도심에는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죠. 예, 옛날에 서울시가 강남까지 진출 안 했을 때 그 시절에 시 외곽에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이제는 시내 한복판이 돼버렸어요. 저기에 계속 있으면 이 지역 주민들께도 그렇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썩 좋은 시설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는 조금 미안하지만 옮기려고 했는데 제가 완성을 못하고 임기를 마쳤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는 이 작업도 지혜롭게 잘 타협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가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를 이끄신 시장님이 저하고 철학이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교통 소외 지역에 사시는 분들 교통 문제도 다 해결을 계획을 세워놓고 나온 계획들이 다 무산이 돼버렸어요. 그게 경전철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저쪽 동북권 서남권의 경전철 사업 다시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서울 시민 모두가 주택 문제, 교통 문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다 해내겠습니다. 제가 굳이 재건축, 재개발, 주택 공급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뉴스 통해서 다 보셨죠? 그리고 저 오세훈이 시장 시절에 어떤 일 했었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가면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믿음이 좀 가시나요? 네. 제가 한마디 한마디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동구도 다시 발전하고 서울시도 다시 일어서고 대한민국도 정말 성숙한 전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선진국 되는데 제가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일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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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가려니까 약간 불안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 뉴스 보면 한 10% 15% 앞선다 이런 게 자꾸 나와서 마치 쉽게 이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런 말 그런 뉴스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거 믿고 투표장에 안 가시면 큰일 나요. 근데 혼자만 가셔서 이길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조직력이 센 정당입니다. 그렇죠? 구청장, 시의회, 구의회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몇 분씩만 모시고 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나요? 예, 10명이라고 해주셔서 안심이 되는데 그 10분이 또 10분씩만 모시고 나가면 일당 100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뉴스 볼 때마다 그게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앞서다가 한번 뒤집어져서 진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꼭 도와주세요. 제가 서울시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바로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을 바꾸는 힘 기호 2번 오세훈 후보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오세훈 후보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뜨거운 가슴으로 오세훈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서울의 힘,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갈 오세훈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이번만큼은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오세훈 후보가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다가오는 4월 7일 기호 2번 오세훈 후보 선택하셔서 서울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세훈 후보가 다음 유세 장소로 이동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이 보여주신 필승의 의지를 가지고 이동합니다. 4월 7일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 서울시장은 기호 2번 오세훈입니다. 유세지원 율동팀의 율동을 보시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많이 죄송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한번 열심히 뛰어서 그동안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지은 죄를 갚아라 하는 격려와 함께 회초리를 들어주셨다고 저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살리느냐 그리고 이대로 무너져 내리느냐를 결정하는 갈림길의 선거입니다. 이 무능하고 잘못된 길을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없이 가고 있는 문재인에 대해서 분명한 경종으로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이나마 제대로 된 길을 가라, 공정한 길을 가라, 정의로운 길을 가라, 국민을 무서워하는 길을 가라 하는 국민의 지상명령을 전달하시는 그런 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부는 배신의 정치, 기만의 정치, 분열의 정치, 보복의 정치, 국민 무시의 정치를 펼쳐왔습니다. 4월 7일은 그 무도한 문재인 정부에 준엄한 심판을 내게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저 깊은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경고의 메시지가 문재인 대통령 가슴팍에 박히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로서 유능한 일꾼의 일머리로서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